우리가 하루에 2600번 만지는 것은 핸드폰입니다. 어김없이 나는 도서관에 갔다. 아무 생각 없이 책을 구경하던 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NS 플랫폼 중 인스타그램의 디자인과 제목이 매우 흡사한 책을 발견했다. 난 평소에도 인스타그램을 주로 즐기는 편이야. 아무튼 이 책이 관심이 생겨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의 가장 중점인 내용을 말해보자면 21세기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다시 말해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해 뇌에 미치는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해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독자와 같이 공유하는 내용이다. 난 과학이면 질색하는 사람이어서 읽다가 책을 한두 번 정도 집어던졌다. 책에 문제는 없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24시간을 스마트폰과 함께 생활한다 말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다수는 SNS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한다. SNS에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스크롤을 내리면 수없이 생성되는 피드에 우리는 좋아요를 누르고 난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면서 스마트폰 중독과 SNS에 점점 중독되게 된다. 이렇게 바뀐 우리를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이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다. 책의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잡스는 왜 자기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을까였다. 이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집중해서 잘 읽어오면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의 의도성이 어느 정도 분명하게 파악은 된다. 하지만 나는 세계적인 회사 아이폰을 만든 애플의 CEO가 자신의 아이들에게까지 자신들이 개발한 휴대폰 사용을 제한시켰다는 내용 자체가 흥미로웠다. 이처럼 책의 내용에서 말했듯 잡스마저도 휴대전화의 중독성과 위험성을 알고 자식들에게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시킨 것을 보면 스마트폰이 가져다주는 위험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 같다. 인스타그램 자체가 애초에 뇌과학에 대해 다루는 내용으로 읽기 전에 나의 수준으로 이해를 못할 것 같은 부분이 많을 것 같아 걱정되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뇌과학에 대해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들을 잘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 같아서 책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비록 스마트폰을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더라도 가끔씩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른 취미생활을 즐긴다든지 아니면 친구와 만나 스마트폰 없이 즐겁게 놀아보든지 이렇게 스마트폰 없이 무언가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도록 노력해봐야 할 것 같다. 이상 2003년생 고3의 덕후감이었다. 잘 먹었습니다.